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길러주는 공짜점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차질없게 하라고 지시하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즉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취임 이후 약 2달간 대출 저승사자로 거침없이 칼을 휘둘러온 입장에서 모양이 조금 빠지는 모습입니다. 대출 시장에 다시 봄바람이 불어오는 걸까요? 아니면 대출 한파는 여전히 계속될까요? 이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과 분양잔금대출이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늘어나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총량을 조절해오던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잔금 납부가 돼야 하는 110여 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출을 못 내 입주가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이 지난 8월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뒤부터 대출 시장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농협은행이 돌연 11월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을 모두 전면 중단하기 시작하더니 전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축소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예고한 가계대출 관리 보완 대책에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포함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형성돼 민심이 흉흉해지자 문재인 대통령마저 나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서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전세 대출마저 강하게 규제했다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아마 엄청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실수요자의 피해도 피할 수 없어 선거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대출을 조여 부동산 수요를 줄이겠다는 의지마저 꺾인 것은 아닙니다. 금리를 보면 이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대출 상품 판매를 아예 중단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격을 비싸게 매겨 수요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경제는 1년 전 대출금리와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는 대출금리의 최상단을 비교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수요자가 대출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1년 전과 비교해 현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4억 원 주담대를 빌릴 경우 신용점수 약 2, 3등급의 사람은 작년에 월 95만원가량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약 165만원까지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 달에 내야 하는 이자가 1년 새 무려 7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840만원, 세전 연봉으로는 1000만원이 넘는 돈이 이자로 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마저 기정사실화되며 작년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복귀는 시장에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또 다른 대형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에는 언제나 비용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현재의 기회비용보다 더 큰 투자 수익을 우리가 낼 수 있을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유익한 방송,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다시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